보군리 나눔숲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한전이 당진시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절기 농작물 관리 요령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JRB 뉴스 조아진입니다. 당진시가 나눔숲 조성으로 주민들의 힐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착공한 보군리 나눔숲을 지난 7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봄이 기다려지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난 7일 준공된 보군리 나눔숲입니다. 위치상 송악 IC와 근접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공단 근로자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녹지 취약지역 생활권 주변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여가활동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산림청사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송화읍 보군리 1671번지에 조성된 나눔숲은 면적 2만 3천 제곱미터에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했습니다. 당진시는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녹색 공간을 제공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나눔숲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숲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두고 한전과 충남 당진시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며 변환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전은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인 북당진 변환소 설립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국전력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당진시가 변환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진시장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송전선로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와 추가 전력설비 건설 금지 등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지역 내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1%도 안 돼 시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당진시장은 송전탑 건설을 절대 허가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안희정 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김기영 도의회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정영희 제32 보병사단장, 김양재 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와 안건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우선 최근 북한 정세 및 주요 동향, 세계 테러 사건 관련 국내 위험 및 대책, 올해 통합방위 업무 추진 실적, 육군 32사단의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립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어 열린 안건 심의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안보관리협의회 통합 운영,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시 보안 유지를 위한 통합방위 예규 개정, 군 취약지역 선정 및 해제 등이 모두 의결 처리됐습니다. 동절기 농작물 관리 요령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심화섭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박용란 기자입니다. 네, 비닐하우스 동과 동 사이를 제설할 수 있도록 1.5m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제설 장비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되었거나 붕괴된 하우스는 기둥 버팀목을 설치해 두셔야 됩니다. 눈이 녹았을 때 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깊게 파고 비닐로 덮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이 내렸을 때는 수막장치나 난방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우스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녹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방장치를 가동할 때는 2중, 3중 보온 커튼을 걷어내고 난방을 해줘야지만 빨리 눈이 녹을 수 있고 그래야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한파와 국지적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 농업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거나 복구할 때는 설계 기준 풍속이 30에서 35m라는 것을 염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설 사전 대책과 사후 대책을 점검해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진시가 삽교 수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총 780억 원을 투입해 삽교 수질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삽교우는 천안 아산 지역에서 유입되는 곡교천과 예산 홍성 지역에서 유입되는 삽교천, 당진시에서 유입되는 남원천을 주요 지루로 그동안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으로 인해 준공 당시 2급수였던 수질이 지금은 6급수로 오염돼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남원천을 대상으로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 실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응모해 금년 4월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하수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등 다양한 개선 수단을 동원해 오염 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780억 원을 투입해 삽교우 수질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해대교가 주탑 케이블 절단으로 오는 25일까지 전면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행남도에 위치한 입점업체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송화가이시에서 행남도까지 차량 통행을 지난 9일 해제했지만 여전히 교통 혼잡을 빚고 있어 연육교 건설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해대교 목표 방면 2번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 한 개가 갑작스런 화재로 끊어지고 2개가 손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사고 이후 서해안 고속도로 송화가이시에서 서평택가이시 양방향 구간을 전면 통제했지만 행담도에 위치한 아울렛 입점업체 관계자 150여 명의 교통통제에 대한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8일 송화가이시에서 행담도까지 3km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행담도까지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여전히 송화가이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서부도와 당진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을 서둘러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이 같은 연육교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 1순위로 26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해대교 화재 사건으로 이용이 차단되면서 연육교 건설에 대한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오는 24일까지 서해대교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부도와 당진을 연결하는 연육교의 설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대교에서 조아진이었습니다. 지난 8일 당진시의 앞에서 공업폐수 수탁처리업체 리캠스 결사저지 규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당진시 원당동 하수종말 처리장 인근에 폐수 수탁 처리 업체인 리캠스가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일 당진시의회 앞에서 공업폐수 수탁 처리 업체 리캠스 결사저지 규탄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리캠스 입주가 될 지역은 도시 중심부에 인접하며 폐수 수탁 처리 업체가 입주할 경우 향후 주거 환경 훼손 등 심각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당진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 오염 물질 다량 배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서 감내가 안 될 정도이며 산업단지도 아니고 도심지 앞마당에 폐수 수탁 처리 시설 입주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앞으로 리캠스가 폐수 수탁 처리 시설 건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 3동에 공업폐수 수탁처리 시설인 리캠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를 반대하기 위해 시민들이 당진시 의회 앞에 모였는데요. 당진시가 하루빨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집회 현장에서 조아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시가 지하수 자원의 수위 저하와 고갈 등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감을 부과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감은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 1톤당 85원씩 부과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 운영, 지하수 방치 공해 원상복구 추진과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07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시행사업 14건에 3,670억 원, 자체 시행사업 58건에 637억 원으로 모두 72건에 4,30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보령시 개청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 확보했던 지난해 3,291억 원보다도
1,016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시는 내년도에는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만 무려 1,882억 원의 국비 확보를 통한 동서와 내륙 간 교통망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명실상부 서해안 최고의 관광해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빈도 증가에 대비해 내년 봄철 영농기까지 기상 전망 및 농업용수 상황을 분석한 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저수지 49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46%로 11월 내린 단비로 다소 상승했지만 영농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도비 보조 및 예비비 등 6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난 7월부터 한발 대비 용수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가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철 폭설 강풍에 취약한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량철골 및 PEB 철골 건축물 404곳, 노유자 시설 44곳, 집회장 44곳, 재난위험시설 25곳 등 모두 5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도는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우선 점검을 벌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현장 확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태안군은 안전행정부 주관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지침에 따른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절감률 2위를 기록해 정부로부터 일반 교부세 27억 5,200만 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또한 태안군 청사에너지 관리 담당자인 김은곤 주무관도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정부 포상자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지정한 후 실적을 평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 및 유공자를 발굴해내는 시책입니다.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 김석봉 후보의 인터뷰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와 또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인터뷰는 한 6가지 질문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총선에 출마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삼성에서 18년 일하고 청와대에서 5년, 6년 일을 하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당진으로 내려왔던 것이 당진이 지금 정말 발전해야 될 때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시기이다. 이런 그 마음에서 정말 그 당진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힘이 있을 때, 제가 아직도 여러 인맥이라든지 써먹을 수 있을 때 제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에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당진이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그 사이에 다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처럼 가면 땅 뺏기죠, 기업 뺏기죠, 기회 뺏기죠, 시간 뺏기죠. 빼앗기는 당진으로 가서는 당진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 지도자가 중요하다. 빼앗기는 정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사고의 틀에 갇혀있는 행정 관료 스타일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열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당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키우고 채워서 더 큰 당진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듣기로는 이번 10년 안에 또 당진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러브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락이 오셨는데 굳이 당진에서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당진이 서해안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당진의 그 경제적인 파트너 비중이 미국과 중국
이 양대 산맥으로 되잖아요. 앞으로 중국과의 그 관계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당진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땅이 있어요. 넓은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느냐, 어떤 아이디어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나 세계 사회적 흐름이나 굉장히 그 급변하잖아요. 급변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이러한 기회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들은 이제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모셔와야 돼요.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기아자동차 유치를 해갔잖아요. 엄청난 그야말로 특혜를 주면서 모셔갔어요. 우리한테도 그러한 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예전처럼 뭐 들어오는 기업들 받으면 되지 이러한 마인드로 간다고 그러면 아마 몇 년 안에 저쪽 그 전북에 있는 새만금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기회를 빼앗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년 그리고 10년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당진 미래를 위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당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기업 유치 이외에도 또 다른 뭐 다루시고 싶은 현안이라던가 뭐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2015년 당진 시민들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멀쩡하게 매립이 다 끝나면 270만 평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70만 평 정도 되는 저 넓은 땅을 정말 아야소리 한 번 못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될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되찾아오기는 굉장히 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당진의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빼앗아 와야 되는 땅이에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진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자리도 당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또 따져보면 좀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이 함께 가서 살 수 있는 도시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걸 수 있는 도시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일자리를 첫째는 두 번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들을 유치를 해와야 돼요. 좀 더 심한 말로는 정말 좋은 기업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을 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진이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뭐 후에 어떤 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어떤 도시로 갈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비전이 확정적인 비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준비를 해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좀 주안을 두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도시의 기본 인프라 그거는 이제 도로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그 구조적인 것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것도 미래 비전에 맞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문화 같은 좀 풍요로운 생활, 그 다음에 젊은 가족들이 와서 당진에 와서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 당진이 좋다. 그러한 비전을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건 지금부터 다져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당진은 사실상 다들 제철 도시, 공업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농업 도시예요. 벼 경작지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죠. 그 다음에 쌀 생산량도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요. 그 다음에 뭐 감자, 꽈리, 고추, 달래,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첫째 보장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판매가 어려워요. 조금 싼 가격이라도 팔리기만 한다고 그런다면 농민들 시름이 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 농업 농민의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의 하나로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진의 국회의원이라고 그런다면 다른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농수산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농업 문제를 공부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이건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바로 당진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돼도 의정 활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당진이 그만큼 기업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진만큼 좋은 관광 인프라가 없어요. 관광 자원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중국과의 거리나 교통 여건도 그렇고, 수도권, 그 다음에 대전권, 그 다음에 전라도권 아주 좋잖아요. 접근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도 당진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또 많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실업 문제라던가 노인 일자리 문제가 또 지역적으로 많은 곳에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당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결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맥락 똑같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기업이고, 기업은 알아서 들어오는 기업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기업, 좋은 기업들을 그야말로 모셔와야 돼요. 그거는 한국의 기업일 수도 있고요, 미국의 기업일 수도 있고요, 중국의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업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는 거 모시고 와야 돼요. 그걸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청년 일자리가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문제, 지금 당진도 고령화 사회를 이미 넘어서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그래서 요즘 경로 노인대학 다니면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요 인근 지역에 홍성 예산에 홍문표 의원께서 노인복지청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 관련된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 관련된 사업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해나가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이 있고, 복지 문제를 다루는 보훈처가 있고 하듯이, 노인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부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도 홍문표 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또 당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선을 자신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신합니다. 자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이에요. 시민들 뜻이에요. 네. 유권자들의 뜻입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이고. 정말 당진이 왜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당진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지금까지 안 됐고 그럼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자신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끝으로 또 저희 제2방송의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진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근데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듣듯이 당진의 미래 정말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서도 대단한 그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미래가 또 큰 모습이 있어야 우리 자신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의 삶도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관계들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한, 당진의 미래를 위한,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더 큰 당진을 만들어가는데 누가 필요한지, 누가 해낼 것인지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까지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이번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럼 자세한 기상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기온 3도, 한낮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산 지역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9도로 예상되겠고요. 청양 지역 4도에서 9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세종은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수도 계량기 주변 점검으로 올겨울 동파 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보온 관리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